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면 여기 또 문 닫아요. 그죠? 자, 우리 뭐 시험 치다 고생 많았고요. 오늘은 호흡기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양소의 흡수, 소화기관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다면 오늘은 영양소가 산소가 있어야 이게 분해가 되죠. 물론 산소 없는 무산소 호흡도 있습니다.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도 있겠습니다만은 산소를 붙여서 유기물을 완전히 분해, 유기물을 무기물로 완전히 분해할 때 훨씬 더 큰 에너지 ATP를 얻는 과정을 볼 수 있겠고, 그때 필요한 산소 획득이 호흡기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필요 없는 노폐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도 역시 이 호흡기를 통해서 이용되겠죠. 호흡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결국엔 폐포 아니겠습니까? 폐. 여러 가지 폐포가 있어가지고 이 폐포 쪽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하겠습니다. 페이지 54쪽을 봐보시면은 뭐 호흡기관에 대해서 쭉 잔뜩 써 있네요. 박태환 아시죠? 박태환에 있는 폐 근육과 선생님 폐 근육 누가 더 많을까요? 폐는 근육이 없죠? 예, 맞아요. 그거예요. 폐는 근육이 없어요. 폐는 근육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폐 스스로 컵밥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폐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호흡 운동을 일으키겠습니까? 하면 결국엔 가슴뼈 늑골과 횡경막, 요즘에는 이제 가로막이라고 한자를 한글로 이제 바꾸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 늑골이 이렇게 있겠고 횡경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호흡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호기와 흡기가 되겠네요. 호흡. 흡기는 들어오는 거죠. 들숨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겠습니다. 호기 내보냅니다. 날숨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냅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쉬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늑골 어떻게 됩니까? 갈비뼈 올라가요. 못 느끼겠지만 횡경막은 내려갑니다. 횡경막은 근육입니다. 횡경막이 내려가는 건 근육이 두꺼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완, 늘어나는 걸까요? 횡경막이 근육이라 했죠. 이렇게 됩니다.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져요? 응? 두꺼워진 거예요? 예. 횡경막이 내려갑니다 하는 것은 횡경막은 수축입니다. 돼지고기의 횡경막을 뭐라 할까요? 항명살이야. 맛있죠. 갑자기 녹화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횡경막이 횡경막을 다른 이름으로 이제 가로막으로 요즘에 바꾸고 있어요. 옛날 사람이라서 한자로 되어 있는 옛날 용어고 요즘 용어는 가로막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흡기 때와 달리 호흡 때는 그와 반대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쪽만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기압을 상정할게요. 공기가 들어오는 이유는 폐포 속의 압력이 공기가 들어오는 이유는 들어오는 이유는 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았기 때문입니까? 낮았기 때문입니까?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들숨은 낮았기 때문이겠고 날숨은 안쪽의 압력이 높으니까 공기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림입니까 하면 폐의 압력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뭐 폐포 압력만 됩니다. 숨을 어디까지 들이쉴 수 있을까? 어디까지 들이쉴 수 있을까? 폐의 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질 때까지요. 숨을 내쉬겠습니다. 대기압보다 폐의 압력이 높아서 나가는데 언제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같아질 때까지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플러스 오버 합시다. 폐의 부피. 들숨이 최고하면 폐의 부피는 어떻게 되지? 들숨은
들숨하면 들숨, 숨이 들으시잖아요. 폐부비는 늘어나죠. 네. 날숨 줄여들겠네요. 그래서 폐부비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흡기옥이 뭐 위치 바꿔도 상관없는 부분이죠. 폐부피의 최고점, 숨을 최고 많이 들으실 때, 폐부피 최저점, 숨을 가장 많이 내셨을 때,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자, 폐하고 우리 몸하고 완전히 붙어 있다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요 사이가 비어 있어요. 여기를 흉가? 예, 흉강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앞면이 재밌네요. 흉강의 압력은 폐의 압력보다는 항상 낮습니다. 요 폐의 압력보다는 항상 흉강 쪽 압력은 낮습니다. 그래서 흡기 호흡할 때 숨을 내쉴 때는 흉강 압력이 높아지겠죠. 흉강 압력이 높아지는데 여기까지. 그리고 흡기 흉강 압력이 낮아지는데 여기까지. 이게 흉강의 압력되고 있습니다. 예, 이쁘게 그림을 잘 그려놓은 것이 페이지 55쪽에 보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흡기하고 고기의 위치를 체의 위치하고 좀 다르게 해놨는데요. 그게 그걸 것 같습니다. 보충자를 보시면 풍선을 놔두고 밑에 고무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고무풍선이 커졌다 작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정리해 보십시오. 추가하지만 흉강의 압력이 대기 압도는 폐포 압력보다 높은 역사가 있다고요? 없어요. 흉강 압력이 대기 압과 같아진다는 말은 뭘까요? 죽었다? 죽었으면 가되잖아.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에요. 아, 극단이. 아니 그치 죽었으면 그렇게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뭐 비슷한 질문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옛날 상업 영화 같은 거 보면 화살 팍 박혔을 때 뽑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화살 부러뜨리고 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뽑으니까 숨을 쉬어서 죽는 사람을 봤겠죠. 뽑으면 폐하고 흉강하고 바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흉강이 연결돼 버리면 흉강 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폐포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제대로 공급 안 됩니다. 죽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있은 뒤에 장군들이 그것을 병서에 써놨겠죠. 함부로 뽑지 말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전쟁이 다 끝나고 뽑고 막으라고. 그렇게 이제 연구가 되겠네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장난 안 칩니다만은 옛날에는 라디오 안테나가 이렇게 쪽쪽쪽쪽 뽑히는 그런 철제 라디오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장난치다가 갈비뼈 사이로 훅 찌르고 빈 공간을 통해서 흉강하고 연결되어 버립니다. 이게 찔릴 수가 있어요. 이게? 예. 여러분 들었어요? 이런 몸이 세보다 강해요? 아니 근데 끝이 날카로워요. 끝이 원래는 이제 안 날카롭게 저 나사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당연히 그렇게 풀려요. 아. 그러고 나면 끝이 뾰족해요. 와. 옛날 의병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의병이요? 의병. 나? 물론 뭐 납도 들고 했는데 그게 뭐 없으면 대나무로 앞을 깎아가고 죽창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훅 쑤시면은 구멍 뚫려가지고 숨을 쉬어서
물론 뭐 피토하는 것도 있겠지만 피타고라도 있지만 그래서 흉곽하고 바깥이 연결되게 돼 구멍이 나면 숨 못 쉬어서 죽어가는 그런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페이지 54쪽과 55쪽 호흡 운동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 그 확인 플러스 1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페이지. 예. 거기에 그 공기 이동 경로에서 세기간지라는 말이 나오는 게 뭐예요? 즉, 기관지 앞에 세자 썼죠? 이 세자는 무슨 한자일까요? 미세하다. 아, 미세하다. 그 기관지 더 밑에 더 미세한 게. 아, 그게 페포랑 연결되어 있는 예, 예. 아, 되셨나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여기 페포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페포 쪽을 향해서 모세혈관이 이렇게 오겠네요. 분명히 심장에서부터 이렇게 왔겠죠. 심장에서부터 폐를 향해 오는 요놈은 폐 동맥 쪽인데요. 폐 동맥 나중에 이제 순환할 때 한 번 더 보시겠지만 폐 동맥 쪽은 산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폐 동맥은 그 안에 흐르는 혈액은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정맥피, 정맥혈이에요. 어느 정도의 정맥혈입니까 하면 산소 분압은 40mmHg, CO2 이산탄소는 44mmHg 요 정도 되어요. 페이지 56쪽을 봐보시면은 숫자가 예 여기는 50으로 주어져 있네요.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단위 뭐 밀리미터 H도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페포에는 어떻습니까? 하면 산소가 100, CO2 이산탄소가 40대 있습니다. 선생님, 분함이 뭐예요? 기체들이 가지는 압력, 각 기체의 압력. 이 공기는요, 전체에서 1기압이잖아요. 네. 근데 질소 80%에 산소 20% 정도 있는 비율이죠. 네. 엄밀히 말해서 뭐 78%, 21%, 아르곤 0.9% 퉁쳐서 질소 80%에 산소 20%입니다. 질소가 0.8기압, 그리고 산소가 0.2기압이라는 부분압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분압들을 합쳐서 전체 압력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 네. 그래서 분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 교환은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겠습니까? 네. 폐에서의 기체 교환은 분압차에 의한 확산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과에 대해서 확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확산은 에너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생명체의 에너지, 생명에 사용되는 에너지 단위를 뭐라 부를까요? 줄은 좀 그렇습니다. 기록하는. ATP라는 에너지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를 통해서 만드는 ATP. ATP 소모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에너지 소모. 아니 그 위에 분합차의 확산요. 글자를 이쁘게 쓰는 능력이 없어요. 미안해요.
분합자의 연속성. 어차피 이 책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56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첫 번째 글자에 나오네요. 기체교환의 원리. 분합차에 의한 확산입니다. 전체 압력에 의한 확산이라고요? 아니요. 전체 압력이 누가 더 큰지는 관심 없어요. 각 기체 간에 누가 더 큰 압력인지 그게 관심 있어요. 그러면 정맥혈, 폐동맥 쪽에서는 산소를 비교해 보니까 폐포 쪽이 높죠. 그러면 폐포에서 산소가 튀 나오겠네요. 어디로? 모세혈관 쪽으로요. 이산탄소 어떻습니까? 1%로 들어. 100%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모세혈관 쪽이 이산탄소 분압이 44. 여기는 우리는 50대 있는데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산탄소는 폐포 쪽으로 삐져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확산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움직입니까 하면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겠죠. 이해되셨어요? 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을 통해 나오는 그래서 심장 쪽을 향해 가는 폐, 정맥 쪽은 산소가 풍부한 동맥피, 동맥혈로 흐르게 되는데요. 이때 산소는 70? 100배죠. 같아질 때까지 간다니까. 이거하고 같아질 때까지 움직인다니까요. 요게 70이면 더 산소가 70 이쪽이 더 높으니까 더 삐져나와야 돼요. 60. 같아질 때까지 나온다니까. 아니 근데 폐포 쪽이 반응이 높으니까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아 이거랑 같아질 때까지요. 아, 화장실 때 양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렇네. 아네 나도. 여기가 100인데 이쪽에 120이 될 수 있을까? 맞아요. 그렇지 못하겠죠. 같아질 때까지 확산이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여기에 향수를 놔두면 향수 분자가 확산돼서 나갈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공간의 모든 곳이 향수 농도가 동일할 때까지.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CO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0? 그렇죠. 그러니까 폐포 쪽이랑 같아질 때까지 예, 페퍼 쪽과 같아질 때까지요. 좀 만약에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저희들 죽어요. 예, 그게 이제 오른쪽이 가르칠 내용이에요. 그게 오른쪽이 가르칠 내용이에요. 되겠습니까? 됐나요? 약간 독에서 근데 응. 이게 폐포 쪽에 있는 분압이랑 무조건적으로 같은다는 말이에요. 폐포 쪽에 있는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분압과 같아질 때까지 기체가 교환돼요. 그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체 교환에 의한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확산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확산돼요. 확산 의미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폐포 쪽의 농도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호흡 운동하면서 여기서 방출된 이산화탄소 어쨌든 내놓고 있고 모자란 산소는 다시 더 공급되고 있잖아요. 모자란 산소는 호흡 운동을 통해서 잡혀갖고 폐포 쪽으로 넣어주고 있고 밖에가 무한대니까. 예, 그래서 이 버퍼는 무한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죠. 여기 특별하게 이산화탄소가 잔뜩 있는 그런 공간에 가지 않는 한에는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어디까지? 폐포 앞과 같아질 때까지. 이산탄소를 폐포 쪽에 던져줍니다. 언제까지? 폐포 앞과 같아질 때까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로 왔습니다. 됐어? 그럼 어디 갈래? 조직세포를 지나가 있죠. 조직세포를 지나와서는 다시 정맥혈이 되겠습니다. 조직세포 쪽의 산소 분압하고 이산탄소 분압은 어떻게 될까요? 조직세포 쪽의 산소 분압은 40 언더입니다. 이산탄소 분압은 44 이상 되겠네요. 그래서 조직세포 쪽을 지나는 모세 혈관에서는 얘는 산소를 100을 가지고 왔는데 40밖에 안 되는데 산소를 조직세포에 던져주겠죠. 이산탄소는 44 이상이래. 여기 40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혈관 쪽으로 CO2 이산탄소를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역시 뭐다? 확산입니다. 우리는 늑골과 횡격막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호흡 운동을 했고요.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 외호흡과 조직세포에서의 기체 교환, 내호흡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조직세포에 산소를 던져주었습니다. 조직세포에는 이제 진짜 호흡, 유기물을 분해해갖고 ATP, 에너지를 얻어내는 세포 호흡 과정이 일어나겠습니다. 유기물의 분해 과정이 일어나겠습니다. 물론 그 분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겠고 그 역시 내호흡을 통해서 모세혈관에 외호흡을 통해서 폐포를 통해서 호흡 운동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페이지 56쪽 정리해 보십시오. 네, 그렇죠. 혈액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주체는 누구죠? 헤모글로빈. 예, 적혈구고 그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은 최대 4개의 산소 분자와 결합을 해서 이런 걸 만드는데요. 헤모글로빈 산소와 결합하겠답니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철. 아니 일어나는 우리 몸의 기관 하면은 폐포 쪽에서 일어나죠. 폐포 쪽에서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이 일어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조직세포 쪽에서는 그 반대 과정이 일어났어야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조직세포에 던져주는 과정, 이걸 헬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X축 산소 분압에 따른 Y축 산소 포화도, 이게 헬이 곡선 되겠습니다. 폐포 쪽에서 산소 분압이 100일 때 산소 포화도는 100%를 가집니다. 아까 조직 쪽에 가니까 산소 분압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집니까? 4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요 수치를 보는데요. 40이면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치가. 그림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80까지 올라가나? 80 정도 해봅시다. 80%. 여기는 뭐다? 여기는 폐포예요. 여기는 어디다?
조직세포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고스란히 당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세포에서 이 산소 100%를 들고 왔어요. 헤모글로빈 산소를 100개 들고 왔어요. 이해됐습니까? 조직세포에 가서는 포화도 가지고 있는 정도가 80%래. 무슨 뜻이지? 이게 해리도가 되겠고 해리도가 20%. 헤모글로빈이 가지고 있던 산소 전부를 조직세포에 던져줬다고요? 얼마 던져준 거지? 20%가 20%가 던집니다. 아직까지 헤모글로빈은 80%의 산소를 들고 있어요. 100개의 산소를 들고 와서 조직세포 너 필요해? 20개 던져주고 아직까지 80은 들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요 그림입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57쪽입니다) 네. 자, 다시 볼게요. 다시 볼게요. 빨간 라인에 비해서 흰 라인은 산소 에리도가 증가한 케이스입니까? 감소한 케이스입니까? 감수한 케이스. 아 해리도 뭐예요? 해리도. 그럼 증가하지.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은 O2 해리도가 증가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산소 해리도가 증가되겠다는 것은 조직세포에서 산소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뭐 굳이 필요 없어 했던 겁니까? 더 많이 받는. 조직세포에서 야 산소 좀 더 줘 헤모글로빈아 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어떨 때 그랬을 것 같아? 산소를 좀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널브러져 퍼져 있을 때입니까? 운동할 때입니까? 운동을 그렇죠. 운동할 때입니다. 운동할 때 산소를 좀 더 많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체온이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올라가요. 체온이 올라갈 거야. 여러분들 pH를 보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pH 숫자가 작아지면 그래서 7.4에서 7.15 pH가 작아지면 산성도가 커진 겁니까? 작아진 겁니까? 숫자가 작아진 게 산성도가 커지는 거예요. 물론 쌤 pH 7.2는 염기성인데요. 산성도를 하자면 숫자가 pH 숫자가 작아지는 게 산성도가 커지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했어. 체내 혈액에 이산화탄소가 많아. 이산화탄소, 탄산가스, 산성도가 많아. pH가 7.4 대비. 정상혈액 pH가 7.4예요. pH가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낮아져요. pH가 감소할 때예요. 왜? CO2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할 때 우리 몸이 체온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혈중 pH가 어떻게 될 것인지, 혈중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줄 수 있다면 해리 곡선이 아래쪽을 향하는 해리도가 증가되는 케이스를 소개받을 수 있겠습니다. 생짜 외울 게 아니라 페이지 57쪽에 있습니다. 산소 해리 곡선에 영향을 주는 것, 이산화탄소 분압, pH, 온도, 물론 체온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굳이 해리도를 감소시키는 거 하나 더 외워야 되겠어요? 아니죠. 둘째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놓고 쉬고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운동하고 있는 게 훨씬 더 공부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해됐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호흡 의식적으로 일어납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면 동시에 의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죠. 손빨리 시험 봐봐.
할 수 있잖아. 아, 대뇌 의식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숨 쉬어야지 하는데 생각하고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랬으면 자면은 다 줄게. 자, 그럼 질문 다시. 이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는 누굽니까? 연수? 오, 좋아요. 연수. 연수는요, 다른 힘으로 숨골이라는 힘을 써요. 한글로 숨골이라는 힘을 씁니다. 말 그대로 호흡에 관여하는 놈인데요. 이 연수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오이씨, 얘는 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높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빨리빨리 숨쉬게 만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57쪽에 기체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아까 물어봤네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곳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숨 좀 더 가빠지겠죠. 내가 의식적으로 왜 산소 부족해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많은 공기를 우리가 흡입하는 과정에서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연소에서 어이씨 왜 그래? 빨리빨리 이산화탄소 내보내라고 하면서 심장이 더 빠르게 돌겠고 마찬가지 좀 더운 데 가면 역시 심장이 더 빨리 움직이면서 빨리빨리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겠고 이런 기작입니다. 산소 운반이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일어난다는데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운반은 어떻습니까? 한데요. 조직세포에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혈장에 그냥 녹는 경우도 있지만 재밌게도 헤모글로빈이 산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경우는요. 헤모글로빈 적혈구 속에 탄산 무소화 효소라는 놈이 있는데요.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이산화탄소를 탄산수소 이온. 탄산수소 이온은 어떻게 생겼어요? 요거 말입니다. 요거를 바꿔요. 그리고 혈장에 내놔요. 그래서 혈장 따라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움직이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폐포에 가서 또다시 이산화탄소를 바뀌어서 폐포 쪽을 통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맨 하단에 이산화탄소 운반입니다. 해봉이 직접 운반합니까? 혈장에 넣어서 운반합니까? 아니야. 대부분은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또는 탄산수소 나트륨의 형태로 이동하겠습니다. 특히 요 탄산수소 이온이 혈장의 pH, 혈장의 산성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줄 수 있습니다. 학년 더 올라가면 이것을 완충용액이라는 이름으로 화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아직은 생명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페이지 57쪽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오. 좀 덥게 되면은 혈장이 이산화탄소가 예. 덜 용해되게 되나요? 세포를 더 많이 덮게 됐다는 것은 결국 내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네. 조직 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방출했고 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혈중에 탄산 농도가 높아졌고 네. pH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았습니다. 아 근데 거기서 그 기체 용해도 변화보다는 운동에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 이것들은 뭐 무시할 만하고 자
자, 오늘 뭐 했습니까? 호흡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폐는 스스로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흡기 하나만 생각해주면 독기는 그와 반대하면 되는 거잖아. 흡기 밑으로 올라가고 횡격막, 가로막 내려가고 폐 부피가 커지면서 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작으니까 공기가 들어와.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공기가 들어온다? 대기압과 폐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되겠어요? 공기를 내뱉겠습니다. 언제까지? 대기압과 폐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되겠습니까? 폐포 쪽에서 기체 교환은 혼합 차이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전차하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산탄소의 부분압이 누가 더 높아? 산소의 부분압이 누가 더 높아를 통해서 말입니다. 주스리폴로 한 바퀴 돌고 온 정맥혈입니다. 폐, 동맥 쪽의 혈액인데요. 산소 분압이 40이고 이산탄소 분압이 44. 뭐 50이든 60이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폐포 쪽을 보니까 산소는 어느 쪽이 더 높아? 폐포 쪽이 더 높아. 그래서 산소는 폐포에서 조직 모세혈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산탄소는 누가 더 높아? 모세혈관이 더 높았죠. 모세혈관인데 이산탄소가 폐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동맥혈이 될 때까지는 이산탄소 및 산소 농도가 폐포압과 서로 같아질 때까지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너지 들었다고요? ATP 들었다고요? 진정 의미의 세포 유기물을 분해해서 ATP를 얻었던 그 ATP는 호흡, 운동, 늑골을 올리고 횡격막을 내리는 여기는 사용되어도 기체 교환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폐포에서 기체 교환은 왜 호흡이라 했겠고요. 줄세포에서 기체 교환은 내호흡입니다. 이거 역시 기체 교환의 과정은 부분압에 의한 확산입니다. 모세혈관에 산소압이 높아서 줄세포 쪽은 산소를 넘겨줬고 줄세포 쪽은 이산탄소 압력이 높아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폐포 쪽에 산소 분압이 100이었을 때 산소 포화도 모든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다 꽉 채우고 있었던 100%일 때 있던 이런 상황에서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산소 분압 40에 산소 포화도 80 이렇게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를 해리했는데 더 해리도를 늘리려고 한다는 것은 조직세포 쪽에서 산소를 더 많이 요구한다는 뜻은 운동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때는 이 패턴보다는 이산탄소 부분압이 높고 운동가 더 입으니까 이산탄소에 산소도가 높아서 pH가 낮아진 상태, 체온도 올라가 있는 상태 그게 해리도를 높인 상태이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정리 다 하신 분들은 58쪽 8가지 문제 있습니다. 해보세요.
자, 아까 필드 갔다는 사람이 누구였지?